안녕하세요. 저는 이음 재무설계의 김승리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살고 있는 이철민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33살의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 연말에 3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신혼집이나 혼수 등 대부분의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합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2달 남았다 보니 돈 관리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통장과 지출 등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는데 보험 1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제 생돈이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고민인데 자꾸 가입하라고 부추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리고 돈도 빨리 모아야 하는데 보험을 들면 돈을 모으는 속도도 줄 거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다친 적도 없는데 저는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보험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음 재무설계 재무상담사 이재문입니다. 본격적인 상담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재무상담사로 이 길을 가기 전에 사연을 소개해 주셨던 이철민 씨와 비슷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분이랑 이철민 씨랑 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좀 더 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험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 건너뛰고 제가 볼 때 이철민 씨의 생각은 상식적이에요. 보험에 큰 관심이 없고 매월 특별히 뭔가를 보장받는 것도 아닌데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면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이철민 씨의 사연은 상당히 좀 심플한 편인데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과 한편으로는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내와의 갈등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보험 들까요 말까요? 보험 설계사를 만나면 당연히 가입하라고 할 거고요. 저축이나 또 투자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면 불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드려볼 텐데 제가 만난 수많은 가정에서 보험이라는 상품은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가정에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가정의 형편에 맞게 준비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은행에 예금이나 저축, 증권사, 주식, 펀드 이런 게 많을 거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적을 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험은 가정상황이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경우라도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형편이 어려워도 보험을 잔뜩 들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살림이 어려우니까 보험이라도 빵빵하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보험과 관련해서 교과서 같은 좀 당연한 얘기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재무상담사로서 가정의 돈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담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재무설계라고 하는 영역은요. 수입 지출,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부분, 저축, 투자, 부동산, 세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모든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보험이라는 것도 위험 관리의 한 영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결국 보험도 가정의 돈을 관리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듯이 보험도 가정의 기초공사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를 깊게 파야 되겠죠. 그런데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기초공사를 아파트만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1층 단독이라고 해서 기초공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집이 안전하진 않겠죠. 결국 우리의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라는 것은 안전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기초공사를 하듯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중요시하는 분들 중에 간혹 보험료를 내는 게 우리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이런 위험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은 위기가 온다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여러 가지 돈들을 한 번에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하셔야 되고요. 다만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건지 이건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당장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가입을 해야 된다면 실비와 3대 진단비 정도로 이제 압축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첫 번째 영상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가입하고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회사나 공공기관의 직장에서 단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임직원분들한테 보험을 가입시켜 주거든요. 물론 회사 복지 차원에서 좋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좋은 서비스인 건 맞지만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보험 준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옮길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퇴직 이후에 대한 계획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가입시켜주는 보장 내용을 보면 좀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회사에서 많이 가입시켜주는 실비, 진단비,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넉넉하지 않고, 또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이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보험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또 이제 질문하는 좀 난이도 높은 질문인데, 실비 단체보험 연계제도를 말씀을 하세요. 그 실비 단체보험 연계제도가 뭐냐면 퇴직 이후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 단체보험을 내가 퇴직 후에 이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단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적어도 재직 기간 동안에는 실비 보험료 내는 만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하지만 아직은 안타깝게도 이 제도가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현재는 퇴직 후에 이 보험을 연계하기 위해서 재직 시에 있었던 이 보험 심사를 다시 받게 되는데, 재직하는 기간 중에 큰 질병으로 인해 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또 연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작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죠. 그래서 저는 실비를 포함해서 개인의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결국 당사자가 필요성을 잘 납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경제 위험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잘 공부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입할지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요. 다만 저의 경험상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 그리고 열심히 돈 버는 경제활동을 할 때 준비해 두시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든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보험사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젊고 건강할 때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보장도 좋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준비를 해야 내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덜하잖아요. 보험이라는 상품은 돈을 길게 내야 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인데, 최소 10년, 20년 내야 되는 만큼 사회생활을 할 때 보험료를 낸다면 그만큼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포함한 돈에 관련된 궁금증은 무엇이든지 저희 홈페이지로 남겨주시면 사례를 선정해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